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준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담에서 활용하는 심리극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온라인으로 공유한 콘텐츠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 소개할 콘텐츠는 2022년 3월 26일 상담 현장에서 심리극 활용하기라는 제목으로 마이 카운슬러에서 강의했던 내용, 그리고 2022년 4월 8일 비네트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이드치 연구소 활동가 모임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상담 현장에서 심리극 기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소개하고 함께 연습해 보았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심리극 기법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비네트라는 독특한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네트를 설명하기 위해 Empowering Therapeutic Practice라는 책에 나온 비네트의 정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The vignette. A vignette is very simply a short form of psychodrama, perhaps consisting of only one scene, often a future projection or declaration of intent of some kind, rather than a full multi-scene classical psychodrama. 이 정의에 의하면 비네트는 매우 단순하고 간단한 형태의 사이코드라마입니다. 비네트는 다양한 장면으로 구성된 고전적인 심리극이 아니라 한 장면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미래투사 기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무언가를 선언하는 장면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비네트를 최소한의 심리극, 축소된 심리극, 단막극 형태의 심리극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비네트를 심리극 현장에서 활용하게 된 계기는 심리극을 다른 집단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1시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한 대한민국 정신건강의학과의 분위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웜업부터 프로세싱까지는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웜업부터 쉐어링까지 진행하려면 최소 1시간 30분 정도는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효율과 형평성 때문인지 많은 병원에서 심리극 진행을 1시간으로 한정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벽에서도 저는 심리극을 포기하지 않았고 제가 적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홀랜더 커브를 적용하는 것과 비네트의 활용이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홀랜더 커브를 적용하는 것은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홀랜더 커브를 활용한 직영주식 심리극 모델, 병원 심리극 모델이라는 영상을 추천하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네트의 활용은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비네트와 관련된 3가지 영상을 추천하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상담에서 활용하는 심리극 사례 하나를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내담자는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보인 분이었습니다. 내담자는 상담 도중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을 설명하다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집주인에게 갑질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옛 기억을 말했고, 내담자는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갑질당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잠시 감정 정리의 시간을 가졌고 내담자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내담자는 그때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고 어머니를 돕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상담을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는 과거 특정 사건과 연결된 내담자의 강렬한 감정을 다루는 것이 보다 의미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고, 내담자에게 그때 아쉬움을 다루고 싶은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내담자는 저의 제의에 응했고 저는 비네트를 시도했습니다. 나름 안전한 진행을 위해 제가 접목한 방법은 장문이었습니다. 저는 내담자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과거 어머니에게 갑질했던 집주인의 발언을 한 문장씩 연극대사처럼 변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내담자가 저에게 그때 이러이러한 식으로 말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저는 그 설명을 연극대사로 변환했고 내담자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갑질 대사가 완성된 다음에는 제가 대본을 들고 내담자 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내담자는 펜을 들고 언제든지 반박 대사를 기록할 준비를 했고 저는 내담자 뒤에서 단조롭게 갑질 대사를 읽었습니다. 단조롭게 읽은 것은 대사 내용만으로도 이미 내담자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내담자를 더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내담자는 저의 대사를 들은 뒤 반박하고 싶은 말을 했고 이 말을 내담자가 직접 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옛 집주인의 갑질 대사와 현재 주인공의 반박 대사를 모아 하나의 대본으로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 어느 정도 선에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한 뒤 저는 옛 집주인 역할을 맡고 주인공은 옛 집주인에게 반박하는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갑질하는 옛 집주인의 연령은 주인공의 기억 속 상황에 맞춰 대략 40대로 설정되었고 반박하는 주인공의 연령은 지금 그대로 성인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하면 옛 집주인은 아마도 70에서 80대 노인이 되는 것이고 과거를 기준으로 하면 주인공은 10대 초반의 어린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현실을 뛰어넘어 성인 대 아동이 아닌 성인 대 성인으로 등장인물의 나이를 설정했습니다. 이런 독특한 설정과 진행은 심리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일이고 그때 주인공은 너무 어렸지만 주인공은 현재 성인으로서 과거 특정 기억 속으로 들어가 갑질에 맞서는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이 작업이 주인공에게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인공이 어린 시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면 현재 주인공의 나이대와 비슷한 과거 그 당시에 존재했던 어떤 어른의 역할, 예컨대 아버지라든지 부모님의 친척 역할을 맡아서 과거의 기억으로 들어가거나 정의로운 제3자가 되어 과거의 기억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주인공은 성인이 된 자신의 모습 그대로 과거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때 읽었던 대본 내용을 좀 더 각색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원본은 상당히 극적이고 비속어가 많이 들어가서 대사를 조금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대본에 나오는 관종, 관심종자라는 단어는 30년 전에는 없는 요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만 주인공이 원해서 대본에 넣었습니다. 인공지능 성우의 도움을 받아 대본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줌마, 애들 교육 좀 똑바로 시켜요. 지가 뭔데? 지가 뭐 잘났어? 아니, 새빵살이 하는 주제에 왜 우리 아이 기를 죽여? 죄송합니다. 제가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엄마, 이건 내가 대신 말하는 게 좋겠어. 아줌마 나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켜요. 뭐 어린 것이 못하는 말이 없네. 아줌마, 당신 아들이야말로 못하는 말이 없어. 쟤 거짓말쟁이야. 어디 어린 것이 어른 말하는데 끼어들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왜 얌전한 애를 건드려? 정말. 아들이 어떤 애인지 모르나 봐요. 학교에서 알아주는 관종이에요. 관종, 관심종자라고요. 아이고, 이거 봐라.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쩔 수 없지. 방 빼요, 방 빼. 그래, 방 빼요, 방 빼. 우리는 5년 뒤에 여기보다 더 넓고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가요. 엄마, 저런 인간들하고는 더 이상 상종할 필요 없어. 빨리 이사가. 주인공은 집주인의 갑질로 급히 이사 나갔지만 5년 뒤 더 넓고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 갔다고 했습니다. 아파트로 이사 가던 날 어머니께서 눈물 흘리시던 모습이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이 상담에서 심리극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공의 사연 듣기, 주요 장면 정하고 대본으로 제작하기, 대본 읽기, 빈이자 기법을 통해 갑에게 한마디 하기, 자신에게 한마디 하는 시간 갖기. 이것을 심리극 기법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주로 사용한 것은 빈이자 기법입니다. 저는 빈이자 기법을 진행하면서 빈이자의 어머니가 앉아 계신다고 상상하고 어머니에게도 한마디 해보시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조만간 어머니를 찾아가 직접 말하겠다고 하여 인상적이었습니다.
상담 도중 심리극 기법을 활용한 덕분에 내담자는 저를 좀 더 신뢰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이야기를 저에게 공유했고 전체 상담을 마무리할 때쯤에는 과거의 특정 사건을 상상으로 다루어보는 독특한 작업을 스스로 시도해보기도 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내담자가 보다 안전하게 과거의 특정 사건을 상상으로 다루어볼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상담에서 활용하는 심리극은 상담을 보다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독특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리극이 상담을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상담 도중 보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심리극 기법을 적절하게 활용했습니다. 이상 상담에서 활용하는 심리극이라는 제목으로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의 경험과 생각과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다양한 역할 확대 기회가 있는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두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드치 연구소 서포터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준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담에서 활용하는 심리극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온라인으로 공유한 콘텐츠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 소개할 콘텐츠는 2022년 3월 26일 상담 현장에서 심리극 활용하기라는 제목으로 마이 카운슬러에서 강의했던 내용, 그리고 2022년 4월 8일 비네트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이드치 연구소 활동가 모임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상담 현장에서 심리극 기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소개하고 함께 연습해 보았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심리극 기법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비네트라는 독특한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네트를 설명하기 위해 Empowering Therapeutic Practice라는 책에 나온 비네트의 정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The vignette. A vignette is very simply a short form of psychodrama, perhaps consisting of only one scene, often a future projection or declaration of intent of some kind, rather than a full multi-scene classical psychodrama. 이 정의에 의하면 비네트는 매우 단순하고 간단한 형태의 사이코 드라마입니다. 비네트는 다양한 장면으로 구성된 고전적인 심리극이 아니라 한 장면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미래투사 기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무언가를 선언하는 장면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비네트를 최소한의 심리극, 축소된 심리극, 단막극 형태의 심리극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비네트를 심리극 현장에서 활용하게 된 계기는 심리극을 다른 집단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1시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한 대한민국 정신건강의학과의 분위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웜업부터 프로세싱까지는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웜업부터 쉐어링까지 진행하려면 최소 1시간 30분 정도는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효율과 형평성 때문인지 많은 병원에서 심리극 진행을 1시간으로 한정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벽에서도 저는 심리극을 포기하지 않았고
제가 적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홀랜더 커브를 적용하는 것과 비네트의 활용이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홀랜더 커브를 적용하는 것은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홀랜더 커브를 활용한 직영주식 심리극 모델, 병원 심리극 모델이라는 영상을 추천하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네트의 활용은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비네트와 관련된 3가지 영상을 추천하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상담에서 활용하는 심리극 사례를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내담자는 잦은 실수 때문에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상담 당시 내담자가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소진 상황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내담자는 실수가 잦은 자신을 이해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내담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반복된 실수에 대한 강한 좌절감과 자책, 그리고 슬픔과 우울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상담을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는 실수에 대한 내담자의 양가 감정을 다루는 것이 보다 의미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내담자에게 두 마음의 갈등을 양가 감정으로 정의했고 양가 감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양가 감정을 다루고 싶은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내담자는 저의 제의에 응했고 저는 비네트를 시도했습니다. 안전한 양가 감정 다루기를 위해 제가 접목한 방법은 장문이었습니다. 저는 새 노트를 하나 준비하여 노트를 펼친 뒤 왼쪽에는 자신의 실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을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적어보도록 했고 오른쪽에는 자신의 실수를 이해하는 마음을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양가 감정을 연극대사로 변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내담자는 직접 대사를 만들기도 했지만 때로는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여 저는 내담자의 설명을 잘 경청한 뒤 연극대사로 변환해 보았고 내담자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 대사는 내담자가 직접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양가 감정 대사를 완성한 뒤 저는 노트를 2장 복사하여 내담자와 나눠 가졌습니다. 그 다음 내담자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내담자가 앉았던 의자를 주인공 의자로 명명하겠다고 말한 뒤 내담자가 앉았던 의자 뒤에 저와 대칭을 이루어 서보도록 했습니다. 저는 내담자에게 양가 감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부탁했습니다. 내담자는 실수가 잦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을 선택해 연기하기로 정했고 저는 내담자가 선택하지 않은 실수가 잦은 자신을 이해하는 마음의 대사를 연기하기로 정했습니다. 저는 내담자에게 자신이 맡은 역할에 해당되는 대사를 하나 정해서 빈의자의 주인공에게 말한다는 생각으로 말해보면 제가 맞받아치듯이 곧바로 대사하면서 양가 감정으로 고민하는 주인공의 속마음을 연기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대사를 읽을 때는 노트에 기록한 순서대로 대사를 읽어도 좋고 눈에 들어오는 대사 위주로 읽어도 좋고 특정 대사를 반복해서 읽어도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시작을 외치면 연극이 시작되고 내담자가 그만하겠다고 말할 때까지 진행하기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내담자는 실수가 잦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의 역할을 맡아 대본을 읽어보았고 그 다음에는 역할을 바꿔서 한 번 더 대본을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조금 더 극적인 진행을 위해 내담자의 표정을 살피면서 조금 더 과장되게 대본을 읽기도 했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대본을 읽기도 했습니다. 내담자가 저의 대사에 호응한다는 판단이 들면 조금 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거나 소리를 높이는 식으로 대본을 읽기도 했습니다. 내담자는 실수가 잦은 자신을 이해하는 마음의 대사를 읽는 도중 주인공 의자 등받이에 두 손을 얹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잠시 감정 정리의 시간을 가진 뒤 내담자에게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물어보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내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인공의 마음이 되어 말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어떤 역할을 맡을지 물어보았습니다. 내담자는 실수가 잦은 자신을 이해하는 마음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본을 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생각을 토대로 자신에게 지지와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 다음 소감을 나누고 연극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대본 내용을 좀 더 각색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성우의 도움을 받아 대본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신의 잦은 실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먼저 말하면 그 다음에는 자신의 잦은 실수를 이해하는 마음이 말하면서 서로 번갈아가며 말하는 것처럼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늘 실수투성이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는 실수하면서 배운다고 생각해. 나는 너무 무능해. 언젠가는 나의 실수가 줄어들 거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더 이상 나는 위축되지 않을 거야. 나는 좀 더 주의할 거야. 나 같은 인간은 결국 이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 아직까지 나는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어. 알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자.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임을 인정하자. 나는 눈치 보지 않을 거야. 조금은 더 당당한 내가 되어보자. 다 소용없어. 아무리 노력해봐도 내 잘못이고 나만 손해라고. 나는 예전보다 실수가 줄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고. 방금 소개한 대사들은 실제 내담자가 작성한 대사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상담을 마무리 지은 뒤 내담자는 자신이 직접 쓴 대본을 진지하게 눈으로 살펴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내담자에게 그 대본은 내담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말한 뒤 노트채로 가져가기를 권했습니다. 내담자는 실수가 잦은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적힌 페이지를 찢어서 저에게 주었고, 자신은 실수가 잦은 자신을 이해하는 마음만 가져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담에서 심리극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공의 사연 듣기, 실수가 잦은 자신을 대하는 두 가지 마음을 구분하여 대본으로 제작하기, 대본 읽기, 두 마음 역할을 맡아 빈 의자에 자신을 향해 말하기, 자신에게 한마디 하는 시간 갖기. 이것을 심리극 기법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주로 사용한 것은 양가 감정을 다루는 이중자아 기법, 서로 역할을 바꿔보는 역할 바꾸기 기법, 그리고 빈 의자에 자기 자신이 앉아있다고 상상하고 말하는 빈 의자 기법입니다. 상담에서 활용하는 심리극은 상담을 보다 풍성하고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독특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리극이 상담을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상담 도중 보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심리극 기법을 적절하게 활용했습니다. 이상 상담에서 활용하는 심리극이라는 제목으로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의 경험과 생각과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다양한 역할 확대 기회가 있는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두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준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담에서 활용하는 심리극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온라인으로 공유한 콘텐츠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 소개할 콘텐츠는 2022년 3월 26일 상담 현장에서 심리극 활용하기라는 제목으로 마이 카운슬러에서 강의했던 내용, 그리고 2022년 4월 8일
비네트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이드치 연구소 활동가 모임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상담 현장에서 심리극 기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소개하고 함께 연습해 보았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심리극 기법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비네트라는 독특한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네트를 설명하기 위해 Empowering Therapeutic Practice라는 책에 나온 비네트의 정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The vignette. A vignette is very simply a short form of psychodrama, perhaps consisting of only one scene, often a future projection or declaration of intent of some kind, rather than a full multi-scene classical psychodrama. 이 정의에 의하면 비네트는 매우 단순하고 간단한 형태의 사이코드라마입니다. 비네트는 다양한 장면으로 구성된 고전적인 심리극이 아니라 한 장면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미래투사 기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무언가를 선언하는 장면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비네트를 최소한의 심리극, 축소된 심리극, 단막극 형태의 심리극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비네트를 심리극 현장에서 활용하게 된 계기는 심리극을 다른 집단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1시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한 대한민국 정신건강의학과의 분위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웜업부터 프로세싱까지는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웜업부터 쉐어링까지 진행하려면 최소 1시간 30분 정도는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효율과 형평성 때문인지 많은 병원에서 심리극 진행을 1시간으로 한정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벽에서도 저는 심리극을 포기하지 않았고 제가 적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홀랜더 커브를 적용하는 것과 비네트의 활용이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홀랜더 커브를 적용하는 것은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홀랜더 커브를 활용한 직영주식 심리극 모델, 병원 심리극 모델이라는 영상을 추천하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네트의 활용은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비네트와 관련된 3가지 영상을 추천하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상담에서 활용하는 심리극 사례 하나를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내담자는 아버지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내담자는 어렸을 때 가정폭력과 불화로 어머니가 가출하고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면서 아버지의 기분에 따라 자주 샌드백처럼 맞아왔다고 했습니다. 내담자는 가정폭력으로 PTSD를 경험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내담자는 한 가족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독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과거에 일방적으로 받았던 아버지의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고 했지만 가끔 분노가 폭발할 때마다 아버지와 비슷한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일 것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담자는 수없이 많이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화내기도 하고 아버지를 혼내는 상상을 시도해 보았지만 좀처럼 아버지를 향한 분노의 마음은 풀리지 않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내담자에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한 이 감정을 먼저 다루는 것이 우선 순위인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연극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이 감정을 안전하게 다루어 보고 싶다고 제의했습니다. 내담자는 저의 제의에 응했고 저는 비네트를 시도했습니다. 저는 대본을 작성하기 위해 종이를 여러 장 준비했고 내담자가 지금까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해 마음속으로 했던 말들을 연극 대사처럼 적어보았습니다. 대사들을 정리해보니 총 3가지 장면으로 나뉘어졌고 종이 한 장마다 각 장면을 다루는 것으로 하여 3가지 장면이 담긴 3장의 연극 대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내담자가 제일 먼저 만들어보기 원했던 가상의 장면은 아버지를 용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내담자와 함께 논의하여 한 장의 대본을 완성했습니다. 대본을 완성한 뒤 내담자가 자신의 역할로 대본을 한 번 읽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 역할을 맡아서 한 번 더 대본을 읽는 것으로 총 2번의 대본 읽기를 시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내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가상의 장면을 대본으로 완성하여 대본 읽기를 2번 실시했고, 마지막으로 내담자가 아버지에게 마음의 상처를 말하는 장면을 완성하여 이번에도 대본 읽기를 2번 실시했습니다. 마지막 대본 작성은 내담자가 감정을 정리하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저는 상담할 때 1시간 이상 진행하는 경우가 잦아서 내담자의 감정 정리에 초점을 두고 여유 있게 대본 작성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내담자에게 대본을 작성하고 읽어본 소감을 들어본 뒤 이 3개의 대본을 합쳐서 읽어보기를 제의했습니다. 내담자는 저의 제의에 응했습니다. 대본 순서를 정하면서 저는 내담자에게 역순으로 대본 읽기를 진행해보자고 제의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이렇게 읽는 것이 최선의 순서일 것 같다고 순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본 읽기를 진행하면서 저는 내담자의 동의하에 역할 바꾸기 기법을 도입하여 주인공에게 역할을 바꿔 대본 읽기를 하도록 진행해 보았습니다. 역할 바꾸기 기법을 도입한 것은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그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담자의 동의를 받아 시도해 보았습니다. 이런 시도 덕분에 역할 바꾸기 기법이 즉흥적인 연기뿐 아니라 대본 읽기에서도 가능함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역할 바꾸기 기법을 시도할 때마다 제가 최대한 주인공의 언행을 비슷하게 묘사하면서 연기한 것이 원활한 진행에 도움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읽었던 대본 내용을 좀 더 각색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대본은 총 3가지 장면을 하나로 연결하여 요약한 것입니다. 인공지능 성우의 도움을 받아 대본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때 왜 그랬어요?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죽고 싶어요. 아버지, 그때 왜 그랬어요?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죽고 싶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내 잘못이 크다. 아버지가 많이 부끄럽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내 잘못이 크다. 아버지가 많이 부끄럽다. 아들아, 미안하다. 저도 이제 나이 먹고 아빠가 되어보니까 아버지가 안쓰럽고 힘들어 보여요. 아버지 심정 이해해요. 이젠 용서할게요. 아버지, 고마워요. 대본 합쳐 읽기를 마무리한 뒤 저는 내담자에게 빈의자 기법을 제의했습니다. 저는 내담자에게 우리 둘 다 의자에서 일어나 보자고 말했고, 내담자가 앉았던 의자는 자신의 의자, 그리고 제가 앉았던 의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의자로 정했습니다. 내담자는 빈의자의 자신과 아버지에게 한마디 하는 시간을 가졌고, 전체 소감을 나눈 뒤 연극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내담자는 이후 저의 권유로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PTSD에 초점을 둔 상담을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이 상담에서 심리극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공의 사연 듣기, 가상의 대화 장면을 대본으로 제작하기, 두 사람의 역할을 한 번씩 맡아서 대본 읽기, 대본을 합쳐서 진지하게 읽어보기, 빈의자의 자신과 아버지에게 한마디 하는 시간 갖기. 이것을 심리극 기법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주로 사용한 것은 서로 역할을 바꿔보는 역할 바꾸기 기법, 그리고 빈의자의 자기 자신과 아버지가 앉아있다고 상상하고 말하는 빈의자 기법입니다. 상담에서 활용하는 심리극은
상담을 보다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독특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리극이 상담을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상담 도중 보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심리극 기법을 적절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심리극 기법을 보다 안전하게 적용하는데 장문을 도입한 것이 큰 도움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장문을 활용한 비네트의 활용과 연습은 심리극의 이해를 돕는 데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리극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분이 계시다면 비네트 경험이 클래시컬한 심리극을 익히고 나만의 심리극을 구축하는 데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상담에서 활용하는 심리극이라는 제목으로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의 경험과 생각과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다양한 역할 확대 기회가 있는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두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기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담에서 활용하는 심리극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온라인으로 공유한 콘텐츠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 소개할 콘텐츠는 2022년 3월 26일 상담 현장에서 심리극 활용하기 라는 제목으로 마이 카운슬러에서 강의했던 내용, 그리고 2022년 4월 8일 비네트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이드치 연구소 활동가 모임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상담 현장에서 심리극 기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소개하고 함께 연습해 보았습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심리극 기법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비네트라는 독특한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네트를 설명하기 위해 Empowering Therapeutic Practice라는 책에 나온 비네트의 정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The vignette. A vignette is very simply a short form of psychodrama, perhaps consisting of only one scene, often a future projection or declaration of intent of some kind, rather than a full multi-scene classical psychodrama. 이 정의에 의하면 비네트는 매우 단순하고 간단한 형태의 사이코드라마입니다. 비네트는 다양한 장면으로 구성된 고전적인 심리극이 아니라 한 장면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미래투사 기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무언가를 선언하는 장면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비네트를 최소한의 심리극, 축소된 심리극, 단막극 형태의 심리극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비네트를 심리극 현장에서 활용하게 된 계기는 심리극을 다른 집단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1시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한 대한민국 정신건강의학과의 분위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웜업부터 프로세싱까지는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웜업부터 쉐어링까지 진행하려면 최소 1시간 30분 정도는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효율과 형평성 때문인지 많은 병원에서 심리극 진행을 1시간으로 한정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벽에서도 저는 심리극을 포기하지 않았고 제가 적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홀랜더 커브를 적용하는 것과 비네트의 활용이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홀랜더 커브를 적용하는 것은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홀랜더 커브를 활용한 직영주식 심리극 모델
병원 심리극 모델이라는 영상을 추천하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네트의 활용은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비네트와 관련된 3가지 영상을 추천하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원래는 한 달 동안 이혼을 결정할지 숙고 중인 여성 대상의 집단 상담 사례와 가정방문 상담 사례를 공유했습니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이혼을 결정할지 숙고 중인 여성 대상의 집단 상담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총 4회기 집단 상담 중에서 초반에는 남편에 대한 불쾌한 감정과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토로했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남편의 장점과 단점을 점검하면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도 함께 점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반에는 남편과 자신의 감정 조절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점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회기에서 빈의자 기법, 그리고 해주고 싶은 말과 듣고 싶은 말이라는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과 듣고 싶은 말은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가 고안해서 자주 활용하는 기법으로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과 듣고 싶은 말 기법의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첫 번째, 내담자들과 논의하여 주인공 순서를 정한다. 두 번째, 주인공은 앞에 있는 빈의자의 배우자가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는지 상상하고 설명한다. 세 번째, 주인공이 먼저 빈의자에 있는 배우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한다. 네 번째, 다른 참가자들은 주인공이 앞서 보여준 해주고 싶은 말을 토대로 주인공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빈의자를 향해 말한다. 다섯 번째, 주인공의 동의가 있을 경우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를 통합해서 한 번 더 진행할 수도 있다. 주인공이 먼저 빈의자에 있는 배우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하면 다른 참가자들은 주인공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동시에 말한다. 여섯 번째, 소감 나누기. 이번에는 듣고 싶은 말입니다. 첫 번째, 내담자들과 논의하여 주인공 순서를 정한다. 두 번째, 주인공은 의자에 앉아서 지금 이 순간 듣고 싶은 말을 정한다. 세 번째, 다른 참가자들은 최대한 연기력을 발휘하여 주인공의 지금 이 순간 듣고 싶은 말을 잘 전달한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연기할 수도 있고 주인공에게 의미 있는 가상의 인물이 되어 연기할 수도 있다. 네 번째, 주인공이 특정 참가자의 특정 대사를 한 번 더 듣기 원할 경우 특정 참가자가 한 번 더 특정 대사를 전달할 수도 있고 모든 참가자들이 특정 대사를 함께 전달할 수도 있다. 다섯 번째, 소감 나누기. 지금부터 인공지능성우의 목소리를 통해 해주고 싶은 말과 듣고 싶은 말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당시 상황을 비슷하게 재현해 보겠습니다. 이 인간아, 앞으로 술 처마실 거면 집에 들어오지 말고 술 다 깨고 다음날 들어와. 이복의 자네 이러려고 내 딸하고 결혼했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면서 맨날 술이나 마시고 장모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알코올 중독인 것 같다고 말하지 말고 병원 가서 진료 좀 받아. 애들 앞에서 안 부끄럽냐? 이 한심한 인간아! 이 인간아, 앞으로 술 처마실 거면 집에 들어오지 말고 술 다 깨고 다음날 들어와. 아이고, 한심하다, 한심해. 상상말뿐이지. 이복의 자네 이러려고 내 딸하고 결혼했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면서 맨날 술이나 마시고 장모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하는 거 보면 한숨밖에 안 날 뿐이지. 알코올 중독인 것 같다고 말하지 말고 병원 가서 진료 좀 받아.
하는 거 보면 제대로 해라. 서럽게 할 뿐이지. 애들 앞에서 안 부끄럽냐? 이 한심한 인간아. 하는 거 보면 아이고 한심하다 해라.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면 마음 독하게 먹고 단주부터 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뿐이야. 넌 최선을 다했어. 수고했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넌 최선을 다했어. 수고했다. 넌 최선을 다했어.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론할 수 없어. 애들도 잘 알잖아. 애들도 네 편이고 나도 네 편이야. 수고했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 모진 남편 만나 많이 힘들었고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 넌 최선을 다했어. 내가 잘 알아. 앞으로 계속 응원할게. 수고했어.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했니?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간에 지금의 나는 예전의 나보다 좀 더 독해졌고 좀 더 지혜로워졌다고 생각해. 앞으로 더 열심히 살 거야. 듣고 싶은 말과 해주고 싶은 말을 진행한 뒤 함께 소감을 나누면서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예정된 마무리 시간을 넘어 1시간 정도 더 풍성하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뒤 4회기 동안 진행된 집단 상담을 무사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심리극 기법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주로 사용한 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빈의자의 배우자와 자신이 앉아있다고 상상하고 말하는 빈의자 기법.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향해서 해주고 싶은 말을 하는 해주고 싶은 말. 지금 이 순간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수 있는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을 들은 뒤 이번에는 내가 상대방이 되어 빈의자의 자신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역할 바꾸기 기법. 상담에서 활용하는 심리극은 상담을 보다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독특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리극이 상담을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상담 도중 보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심리극 기법을 적절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심리극 기법을 적절하게 활용하는데 장문이 큰 도움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장문을 활용한 비네트의 활용과 연습은 심리극의 이해를 돕는데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심리극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분이 계시다면 비네트 경험이 고전적인 심리극을 익히고 나만의 심리극을 구축하는 데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상담에서 활용하는 심리극이라는 제목으로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의 경험과 생각과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다양한 역할 확대 기회가 있는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두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